예, 저도 리셋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라던가 이제 글로벌 주요 해외 증시가 하락을 보였죠. 이제 국제 유가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연설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형성된 가운데 그런 이제 석유 수출 기구의 감산 노력이 이제 무색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 1% 정도 밀렸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1분기 미국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이제 소폭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예상보다는 작은 수치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높이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뭐 그거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그거로 인한 금 수요를 약화시키면서 금값은 5주 내로 최저가로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는 주요 지수도 이제 일제히 하락을 했죠. 마찬가지 유가 하락에 관한 에너지 관련주도 이제 동반 하락을 했고, 감산 시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이제 MSCI 신흥지수 편입 그 결정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였는데 편입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이제 벤치마크 지수인데, 어쨌든 요거로 인해서 국내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너무 큰 영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내 시장도 한번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증시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예, 어서들 오시고. 자,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 증시가 제일 중요한데, 어제 코스피 2369.23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개인들의 순매수, 이제 외국인은 4,887억, 그리고 이제 개인은 3,582억. 기관은 순매도 흐름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업종별로도 이제 보시면은, 전기, 전자, 통신, 제조업 등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죠.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종목들의 독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어제 갭 띄운 이후에 상당히 이제 신고가를 마감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마감했는데,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IT 산업이 발달했고, 이제 시총 1위 뭐 애플 외에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등등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이제 시장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축소시켜 놓는 모습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어제 2369.23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모습에서는 669.41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개인들의 순매수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세에 어제 장 초반에 갭 상승 이후에 종일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잠시만요. 개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제 어제는 갭 띄운 이후에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제 체감상 조금 과할 정도로 눌러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최근의 흐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른 반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정폭이 꽤 나왔던 하루였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제약, 건설, 음식료, 담배를 이제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정을 주는 시장에서도 이제 탈원전 선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중국의 MSCI 편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니까 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국내 증시는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는 뭐 조정폭이 조금 길었다 쳐도 빠른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리니지 M 사전다운 이제 시작했고, 12시였죠. 12시부터 이제 요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등등 해서 기사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이죠. 21일 오늘 12시부터 리니지 M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12세 이용가로 분류가 됐었는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래소 시스템을 지금 초기 버전에서만 이제 제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로 인한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채택할 경우에는 성인 인증이 불가능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서비스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바꿀 경우에는 전체 게임 콘텐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조치를 취했고, NC소프트는 이제 최종적으로 게임 관리위에서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향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NC소프트 부사장이 이제 리니지 M 출시 전에 주식 처분도 있었다는데, 뭐 그 영향보다는 거래소 시스템이 제외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시간의 단일가로 보니까 3% 정도 떠 있던데, 다시 이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노트 8 하순 미국 뉴욕서 공개. 이제 노트 8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이죠. 이제 뭐 어느 때가 되든 나올 거고, 그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8월 미국 뉴욕에서 공개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셋째 주와 넷째 주 중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아이폰 8을 의식해서 일정을 다소 앞당긴 걸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죠. 빅스비, 그리고 홍채 인식, 뭐 S8, 뭐 S8 플러스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있겠죠. 그 외에 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듀얼 카메라를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죠. 예전에는 S8 전에는 앞에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메인 화면에 그죠, 홈버튼 없어지면서 지문인식 센서가 뒤로 가버렸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S8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여기에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인지라 금방금방 적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더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뭐 디스플레이 앞에 일체형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된다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그 탑재 여부가 확실치는 않다라고 합니다. 확실치는 않다라고 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S8 나오기 전에 부품 관련주라든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트 8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7월 초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FE, 그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요게 성공해야지 어느 정도 또 성공 가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S8 플러스가
굉장히 성공했죠. 성공한 그죠? 성공했고 차세대 그런 기능들이 뭐 AI라던가 이런 게 다소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트 8에서는 이게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노트 8에 기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웨어러블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시계 S3 제가 S2 쓰고 있는데 무선 충전 방식을 통해서 기어 S3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허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제 그렇게 중요한 뭐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통해서 상용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품 케이스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면은 뭐 상용화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팀 쿡의 야망 세계에서 가장 큰 AR 플랫폼. 이제 AR을 이제 애플의 차기 먹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미 리얼 페이스나 페이스 시프트와 같은 이제 3D 그 얼굴 인식이라던가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이모션트 AR 기술을 다루는 독일의 메타이오 AR 소프트웨어 업체에 뭐 이제 인수하면서 가시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루머가 있었죠. 또 차기 아이폰 사양을 보면은 아이폰 7 플러스에 탑재된 후면 듀얼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소문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실 거는 뭐 AR도 있겠지만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탑재된다는 소문. 또 모르죠. 추후에 전면 그 카메라에도 듀얼이 탑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AR을 이용한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핫했던 그 포켓몬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포켓몬고 괴물 함께 잡는다 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열풍을 일으켰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AR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렇죠? 뭐 한빛소프트라든가 IM이라든가 등등해서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또 이제 포켓몬고가 아닌 팀쿡에 대한 그런 발언이 또 AR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추후를 봐서라는 VR, AR 관련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발표가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폐쇄적인 생태계이긴 하지만 AR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에게는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으로 각별사로 다양한 AR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 시장 규모가 6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LG 반도체 사업 실리콘 웍스에 집중 1조대로 키운다. 뭐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이제 LG는 LG전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 시스템 반도체 연구 주력 제품의 양산 판매권을 실리콘 웍스에 이관하기로 했고, 이제 디스플레이 칩이 주력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그 실리콘 웍스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계열사로 편입시켰고, 이후에 실리콘 웍스를 그룹 대표 반도체 업체로 키우기 위한 육성 전략을 펼쳐왔는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최고죠. LG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뭐 이제 최고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사업도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LG전자가 이제 실리콘 웍스의 주력 제품 양산 판매권만 이강키로 한 배경이 이제 효율성 때문인데, 어느 정도 이제 양산 판매권을 가져오면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이제 해외에 외부 이제 고객사로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용이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실리콘 웍스 양산 판매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세한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 전자가 뭐 최고이긴 하지만, 반도체 사업 집중, 연매출 1조 원대로 키운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탈원전 선언에 신재생 에너지의 움직임이 어제도 있었고, 뭐 그 전에도 있었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찍부터 유럽 회원국들은 풍력 발전에 꾸준히 투자. 지난해에는 이제 전체 발전량의 10% 이상을 풍력 발전에 확보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풍력 발전 총량이 전체 이제 발전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 관련도 있겠지만, 풍력 탈원전 이후에 풍력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비율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대폭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온실가스라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건 앞으로를 봐서라서는 늘려야 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인 2억 명 신상정보 유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인구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억 9,800만 명의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등등해서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된 거로 드러났고, 뭐 이제 총기 소유, 줄기세포 연구, 낙태 등등 해서 뭐 이제 더 나가는 뭐 정치적 견해 등등 해서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 인종, 종교 관련된 자료도 포함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보안 관련이기도 한데, 뭐 앞으로 봐야 될 만한 이제 보안 관련주는 뭐 이제 필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그 여기어때였었죠. 개인정보 유출이 됐었고, 뭐 최근에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객 안심번호 도입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99만 명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제 그 수억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요구한 해커 일당이 이제 검거가 됐었는데, 또 이제 위메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난해 5월에서는 인터파크에서도 뭐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있었었고, 뭐 여기어때도 뭐 99만 건 해킹 당한 것도 있고, 이제 각종 해킹으로부터 쉽게 개인정보나 이제 PC 감염 등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로 인해서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었죠. 피해가 있었죠. 이제 뭐 보이스피싱도 나날이 교묘해지듯이
이제 해킹도 어느 정도 교묘해지면서 이렇게 발음 듣고 있네. 발전해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있어서는 보안이 이제 선택도 아니는 필수 요건이죠. 필수 요건인 건 분명한 듯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바둑에 이어서 뭐 해킹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공격이든 방어든 취약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보완해 준다라면은 보안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북한 북미 관계 최악으로 내모는 원비어 사망. 결국은 이제 사망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17개월 정도 억류됐다가 식물 인간 상태로 풀려났는데 이게 이제 귀한 엿새 만에 숨을 거뒀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이제 비난도 했고 이제 의회와 주요 언론도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북 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이 이제 노출된 상황에서 그런 원비어 사망이라는 돌발 악재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정상회담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하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난해 3월 식중독 증세로 복용한 수면제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이제 반면에 미국 의료진은 그런 감염 흔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 유족들은 가혹 행위를 의심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북한 가지 말라고는 안 했죠. 가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좀 위험한 나라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는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라던가 이제 어제는 뭐 원비어 사망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악화로 인한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되지만 하지만 이제 국익을 위해서라면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은 해결해 나가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만큼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문제 극히 조금 적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제 특징주가 제가 시향 방송할 때마다 6종목, 7종목 정도 가져오는데 뭐 마찬가지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일 특징주가 돼서 급등이 나왔을 수도 있고 내지 이제 뭐 이제 꾸준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준비해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마냥 간다 이게 아니라 한번 눌러주는 자리가 있더라도 이제 또 재료가 있고 잡을 만한 자리 매수 맥점에서는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십시오. ENF 테크놀로지 따로 이제 특징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근데 한때 기사라 나온 건데 시설 투자로 인한 매출 기대로 인한 이제 제목을 제가 준비하는데 LCD 및 반도체용 전자재료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엘바텍 등을 이제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으로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해 왔고 지난 4월 초였죠. 4월 초에 259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및 신규 설비 투자를 결정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완공되고 설비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면은 또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왔고 요게 이제 투자 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고 하니까
움직임 일단은 보시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NC 에너지 신성장 동력 바이오가스 발전. 여기 이제 지난번에 대규모 정전 사태, 경기 그러니까 서울 서남부와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이었죠.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번 상승을 보였었고 그때 당시에 정전이 발생해서 수천 가구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근데도 이제 다시 전기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이제 원활히 전력 공급이 되지는 않았죠. 어쨌든 요 일대 이제 3,7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고 하고 있고, 승강기 갇힘 사고도 2건 발생했었는데 무사히 구조됐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탈원전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이런 비상발전기 공급 1위 기업인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70%가 이제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SK텔레콤, 새마을금고 등 이제 대형 공급처를 따내면서 영업이익 100억 원을 처음으로 이제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전남 여수시와 원래동 도시형 폐기물 종합시설 내 온폐수 처리장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설 및 운영 사업을 협약 맺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국내 10개 이상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성사시킨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한 4차 산업 동반 성장주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죠. 이 종목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한번 파동이 16.75%까지 나왔었는데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마로 푸드 서비스 착한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특징주로 나왔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예전에 KT 비스팩 3호가 프랜차이즈 업체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흡수 합병했고 변경 상장된 업체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특징주로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맘스터치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제 로열티 비용도 낮고,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로열티 비용도 낮고 인테리어 강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뭐 올 초부터 보긴 했는데 파동이 꽤 있긴 합니다. 꽤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다시 보고 있고, 이제 또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내수주죠. 내수주고 이제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외화 부채가 많아서 이제 환율 하락에 최대 수혜로 평가도 받고 있고, 이제 대부분 독과점 업체로 이제 안정된 실적을 보이죠.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대형 행사 시의 주가 움직임이 양호했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 체계에 진행될 경우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OLED 수주 절벽에 따른 수혜, 이렇게 이제 제목 준비해서 종목을 봤는데, 이게 전에도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전에도 보고 있던 종목이고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이제 종목이고, 여기 이제 예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설비 증설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 이 종목도 이제 예외는 아니고, OLED 라인 증설을 위한 부지 조성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또 자동차 쪽이라던가 중소형 OLED 패널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증강현실 AR 또는 가상현실 VR 이런 기기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2018년 모델에는 OLED 탑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 소진 면적이 부족할 정도라. 그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OLED 관련해서 또 이제 뭐 공급 부족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찍어내도 이제 부족할 정도라고는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 중에 하나. 예. 자,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제가 한 세 차례 준비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차례 준비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전에도 봤던 종목이고, 이제 재료가 끝나기 전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테마가 아닌가 싶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G, 5G,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거, 내년 하반기 이후에 장기 이익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보실 수 있는 거죠. 레이더 안테나 개발 소식이 4월 중순이었죠. 4월 13일 한번 이제 상한가도 갔었고, 그 이제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 안테나는 전자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대상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를 위한 센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의 모듈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밝혔고, 4차 산업 관련 뭐 실적 개선 문제요, 5G 관련, 자율주행 관련 등등 해서 엮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차량용 레이더와 통합형 차량 간 통신 안테나,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책 과제에 단독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그 이제 레이더에 대한 특허를 마쳤고, 향후 차량 간 통신을 지원하는 통합 안테나를 활용해서 ADAS죠,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K전자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수혜, 요거에 뭐 그냥 제가 적은 제목인데, 이제 핵심 부품인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이제 본딩 와이어, 그리고 이제 솔더볼 등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반도체 생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라고 합니다. 이제 본딩 와이어가 매출의 93.37%를 차지하고 있고, MK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2차 전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등등 해서 볼 수 있겠죠. 이제 10년 8월 요 기업이 이제 참여하는 고에너지 2차 전지용 전국 소재 컨소시엄이 지식경제부의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사업 국책과제로 이제 선정돼서 개발 참여 개발 참여 이런 소식도 있고,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 제가 6종목 내지 7종목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6종목이고, 그 전에 제가 뽑아드렸다기보다는 특징주로 봤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예전 시향방송 때 제가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잡고 특징주로 말했는데 하락이 나온다 라는 제가 글을 봐가지고, 그게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는 또 특히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문제 주식 매매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장 빠지면 장사 없습니다. 시장 빠지면 장사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고,
종목들의 비중 조절. 종목들의 비중 조절, 뭐 이제 몰빵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저 시장가 매수, 매동매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모른다, 뭐 이게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는 우리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테마주 검색기 통해서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 오늘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뭐 그 테마군들의 종목들의 움직임, 최근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움직임이 괜찮았고, 상위권에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관련, 뭐 ESS 관련, 전기차 관련, 뭐 등등해서 태양광 관련, 그죠? 지금 현재도 강세 1, 2, 3번, 요거는 전일 대비해서 이제 순위가 나타난 거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찾으셔서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그 종목이 어디 관련주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종목, 어떤 종목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그 테마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는 테마주 검색기라는 거죠.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현재 이따가 장 시작할 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보시고, 오늘의 강세 테마, 뭐 또 이제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뭐 ESS 관련이 될 수도 있고, 4차 산업 관련해서 AI 등등, 음성인식, 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탈원전, 뭐 탈핵, 탈원전, 뭐 이런 것도 용어로도 이제 그죠? 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어제 해서 움직임이 있었죠. 태양광 관련.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주 검색기 통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뽑아드리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는 그렇게 이용하시고, 자, 어제 국내 시장이 조정폭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빠른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흐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반등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 찍고 꼬리 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조금 많이 밀린 편이었죠. 많이 밀린 편이었고, 잠시만요. 네, 많이 밀린 만큼 또 오늘 하락폭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국내 시장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선재공룡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